네, 계속해서 이번엔 업종과 종목별 보다 세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이 많았었던 그 뜨거웠던 업종들이 중심이 될 텐데요. 자, 한 주간 주목받았었던 업종 리스트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자, 역시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력기기 좋았죠? 조선, 방산, 바이오, 로봇, 소비 이렇게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자, 반도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또 살아나나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렇진 못합니다. 자, 김동관 대표님, 반도체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반도체 시황을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또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예, 오늘 또 방송 내용이 조금 약간 수정이 또 필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레벨에서 이제 AI 버블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국내외 이제 밸류체인 주들이 주가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는 11만 원대를 최고가로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64만 원대의 신고가 가격을 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신고가 랠리를 사실 12월 달에 예상을 해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주가가 양사다 조정에 대한 폭들이 좀 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뭐 피보나치 수열로 봐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사실 좀 버틸 만한 정도의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다소 희망적이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디램 공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 공급가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중장기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증권사들이 상향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GPU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없어서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공급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블랙일 같은 경우도 가격선이 계속적으로 일단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에는 최소한 엔비디아의 그 실적 모멘텀도 뭐 4분기,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내년으로 가면서도 크게 일단 못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표가 또 이제 제가 한 10개 정도의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보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김 대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10% 정도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0조 원. 그 700조 원의 가격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라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8천조 원에서 800조 원에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본다면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15만 원, 17만 원 선 정도를 보시고 조금 더 버텨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반도체는 소부장 쪽 특히 좋았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 인상이라던가 평택 5공장 건설 재개 이슈, 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자, 특히나 기판이 강했는데 허인남 대표님 지금 주목할 만한 소부장 쪽은 뭐 좋은 기판을 봐야 되는 건지 어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이제 고점 부담,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의 이제 확산을 좀 강조드리면서 기판 관련주로 이제 필살기 통해서 코리아 서키트를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기업계를 설명을 드리면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전문 기업인데요.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HDI 그리고 또 FPCB, 연성 회로 기판 등 첨단 PCB를 생산하면서 이제 기술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 분야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까지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핵심 사업은 역시 FCBGA, 폴립지폴 그리드 어레이입니다.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도 계속 좀 우상향인데요. 25년 1분기에는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제 3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역사적 고점인 이제 35,000원까지 매수가 대비 18,500원부터 이제 급등을 한 후에 최근 이제 지수 변동성을 한번 이제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이제 28,000원부터 25,000원 라인에서 이제 지수 진정과 이제 지지력이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비중 확대도 좋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기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강해도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의 전략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게 가격 부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이제 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김호영 대표님의 전략은 어떠실까요? 일단 가격 부담이 높은 이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도한 주가 상승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상승에 쫓지 말고 조정에 베팅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11만 원 돌파 시점에서는 모두의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이 시점은 매수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10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즉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전력 설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효성중공업을 대표적으로 보면 220만 원을 돌파할 때는 25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죠. 하지만 이 기대감이 형성될 때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시작해야 하실 때이고 그러면서 이후 200만 원 이하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조정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이런 조정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수를 좀 시작해도 되는 구간이 되었다. 사실 가격 부담이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있었고 이번 주 초까지도 있었지만 이번 주 장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움직이는 전력 설비인 만큼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와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의 접근 전략 차별화가 필요한데요. 덜 오른 중소형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인남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전력기기 관련 내에서 또 종목이 여러 군이 있는데 특히나 선호하시는 그런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그 앞서 이제 김우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총 상위,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11만 원을 돌파했을 때부터 외국인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했고 이제 반대로 개인은 그때부터 이제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 구조에서는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키 맞추기 성격의 이제 중소형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전력 관련주에서는 지금 최근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그리고 또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이 시장 대비 좀 강한 신고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핵심주로도 이쪽 관련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파이터 어떤 섹터인지까지 힌트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선, 방산 이쪽은 또 기대감이 많아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조선은 한미 협력 이슈, 또 방산주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뭐 기존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꾸준히 지켜갈지 궁금해지는데 뭐 어떨까요? 강동윤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뭐 조정은 있지만 이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주는 지수 변동성에도 이제 조선업이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요 조선사들의 이제 주가가 PER 이제 20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겼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중장기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장기적인 방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이제 부각되는 게 군함, 뭐 MRO 사업, 네, 이쪽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조선업이지만 방위 산업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뭐 필리핀 등에서 이제 잠수함, 호위함 등의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같은 경우는 60조 원 규모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이 시장에 주는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서 3분기에 조선업 강세가 나왔던 것처럼 대형주 강세 이후에는 중소기자재 수급순환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방위산업은 최근 주가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주요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이죠.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조정폭이 좀 깊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80% 정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 280% 정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했던 부분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또 유럽이나 중동 수주 일정과 실적 기대감이 다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하락 추세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시각도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호영 대표님은 이 조선방산 쪽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실지 궁금한데요. 뭐 전략 한번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선 방사는 원전과 함께 이제 지수 방어적인 섹터로 존재를 할 거다.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 변동성에서 이 방어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과도했기 때문이고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삼성중공업의 1.9조 원 컨테이너선 신규 수주 등 일감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강동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까지 더해진다면 네. 앞으로의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 확보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 진출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원전 역시 이제 시장 확대 중인데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어차피 전력 설비의 수요 그리고 에너지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내년까지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섹터 바로 제약 바이오 쪽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이쪽은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모멘텀이 시작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세는 쉽게 꺾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또 강동현 대표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금리 인하가 이제 기술 성장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의 긍정적인 건 맞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꼭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유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도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금액이 18조 원을 이제 넘기면서 과거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제 단순 기대감만 줬던 그런 업종이 아닌 실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런 효자 업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ABL 바이오가 이제 일라이 릴리에 3.8조 원 기술 이전과 소규모 지분 투자를 받아냈었고 그리고 코스닥 대장인 이제 알테오젠의 누적 기술 이전 금액은 7조 원을 넘겼습니다. 물론 한 번의 매출이 이제 아니라 이제 최대 마일스톤과 로열티까지 포함되는 단계적으로 생기는 수익이지만 이 조 단위 계약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빅파마들의 M&A도 투자 심리를 자극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스타트업인 그 메세라를 14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한번 관심 받고 추세 탄 종목들이 계속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체크하실 때 보통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기관들의 보고서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동하 대표께서도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뭐 제약 바이오 쪽 전략을 여러 차례 주셨었고요. 예. 혹시 최근에 이제 어떤 주가 변동이나 이런 게 좀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 의견이 수정된 게 있으실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비파마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네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릴리의 비만 신약 후보 그 네타트 루타이드의 무릎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론티슈진이 최대 수혜주고요. 그리고 이제 머크의 에피노 페그 듀타이드의 그 메쉬 글라이드라는 이 대조 이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그 니브리 반트 그 피아제형 FDA 승인 예정인데 이건 유한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노보노디스크의 이 경구 글루타이드의 이 초기 알츠하이머 대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그 인벤티지랩인데 이번 주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하게 되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음 주에 이제 분할 상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그 에피스 홀딩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매수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주가 상승률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참 부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점검을 했었던 섹터기도 한데 하지만 기대감은 또 살아있는 측면들이 많았죠. 자, 이번 주에 로봇주가 들썩였던 부분들, 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 기대감 등이 작용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 들썩임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또 이야기 나눠보죠. 허인남 대표님 생각은 어떤 쪽이실까요? 네, 그 엔비디아와 이제 삼성전자의 그 AI 휴머노이드 그 협력 소식은 이런 지수 변동성 구간에 이제 그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9월에 한번 그 지수를 주도했었던 로봇 주도주들이 시장 대비 21일에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탑픽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라캐스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이제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로봇 등에 적용되는 이제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또 삼성전기 등 이런 그 국내 대기업을 1차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이미 올해 3분기에만 5,100억 원대 신규 수주로 1조 1,500원대 수주 잔고를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부품 양산 준비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샘플 공급 단계로 고객사가 요구 시에 또 바로 생산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 각도를 3번 꺾였지만 전고점 수준인 10,000원부터 11,000원 사이에서의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 구간 동안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11월 저가 매수세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3, 4거래일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수 진정가 11,000원 돌파 후에 신고가 추세로 다시 복귀한다면 전고점이 다시 한번 13,000원부터 14,000원 돌파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화 대표님, 로봇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이제 오늘 가져 나온 이유는 예. AI 버블의 최대 수혜 업종을 그 로봇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가르쳐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나오는 어떤 트래픽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트래픽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로봇은 이 동영상 기반의 이 피지컬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학습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게 텍스트 대비해서 10만 배 정도의 이 그 성능을 가진 이 토큰 처리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대비해서 10배 정도 이상의 이 토큰 처리량이 폭증을 하면서 빠른 주기의 고성능 칩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현대차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자체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익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로봇에다가 GPU를 달아버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성장의 2배 이상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과 반도체 또 이 미국에서도 역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나가 260억 달러를 이 미국 투자는 이 로봇 공장 투자 또 데이터 센터, 로봇 훈련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역시 엔비디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사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는 2026년도 하반기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를 생산 자체를 구축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부품을 뭐 중국에게 맡길 수도 없고요. 또 특정적인 기업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품사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한국 부품사들이 이제 한국 PI나 SPG, 삼연, 두산 로보틱스, 시멘스, 또 에브리봇, 또 앞에서 우리 허연한 대표님 말씀 주신 또 뭐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전망이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짚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